가게 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에릭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예, 잠깐 왜 헷갈리셨냐면 저희끼리 이제 닉네임을 만들어서 부르기로 했는데 이 닉네임이 에릭입니다. 네. 맞죠? 사내에서 네, 닉네임으로 부르기로 해. 네, 에릭. 이런 아주 선진병영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한번 잘 정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배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단태 씨한테 배웠어.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여고이거든요. 남자 선생님이 여고생들하고 반말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여고생들이 야 윤승아 이렇게 부르더라고 선생님한테. 어허. 윤승아 숙제 뭐야? 이렇게 카톡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성함이 윤승인데 뭐 숙제 뭐야? 이러고 오케이 내일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그래서 상준아 한번 해보고 싶구나. 괜찮아, 해봐.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입이 안 떨어질 걸 예상해서 영어 이름을 닉네임을 외국 닉네임 하여튼 뭐 한국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닉네임을 다른 거죠. 그런 류의 시도를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참고로 피닉스입니다. 죽지 않아요. 피닉스. 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 죽으려고. 네, 자, 빠지는 장아 오라. 안 죽는다. 내가 보여줄게. 뭐 이런 거.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지는 장을 한번. 내가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 보려고. 오늘도 참 변동성이 정말 컸던 하루였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좀 낮는데 어쨌든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0.56%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과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1,700억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44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00억, 코스닥에서 250억 네. 가볍게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3,700억, 코스닥에서 600억. 뭐 한 1,000억, 2,000억, 3,000억 이 정도 숫자를 보니까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네. 매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잠잠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간사합니다. 며칠 그랬다고. 그렇죠. 예. 눈높이가 확 올라가 버렸죠. 2조 정도도 아직은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네, 오늘 현대차, 기아차, 네. 현대그룹사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예. 애플이 얼마 전에 현대차에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인데 가장 뜨겁죠 지금. 네, 이 접촉을 한 이유가 이 LA에 있는 카누라는 기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카누는 커피잖아. 그렇죠. 근데 LA에 19년도에 설립된 전기차 플랫폼 업체입니다. 19년도? 네. 그 카누가 진짜 카누네. 네, 네. 스타트업이죠. 네. 네, LA의 전기차 개발 스타트업으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장착하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작년 9월에 카누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 업체가 두 번째 전기차인 다목적 배달 차량으로 MPDV 멀티퍼포스 딜리버리 비이클 이걸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게 뭐냐? 이게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모터, 배터리 등을 모듈 형태로 장착한 플랫폼이고요. 그 위에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의 차체 상부를 장착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플랫폼 길이도 자유자재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EGMP잖아. 네, EGMP죠. EGMP인데. 네. 근데 얘네가 기술력이 되게 뛰어난가 봐요. 카누가 이제 작년 2월에 현대기아차와 차세대 전기차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또 1월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상업용 전기차를 개발하는 영국의 어라이벌이라는 업체에 1,30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했고 소형 상용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애플도 이 카누의 기술력을 탐냈다고 해요. 그래서 카누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을 했고 인수 제의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누 입장에서는 이 인수보다는 파트너십을 원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결국에 이 비공식 회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현대기아차와 협업을 시작한 거죠. 카누가.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현대차에 접촉한 것은 현대기아차의 생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카누의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면서 지금 카누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시간으로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진정한 전기차의 전형을 보여준 거죠. 저도 네. 이 GMP 그걸 보고 배터리 한 칸 더 끼우면 차가 길어지잖아. 네. 대형차, 소형차의 차이가 배터리 한 칸 끼우느냐, 모듈 한 칸 끼우느냐, 모듈인 그치, 팩 하나를 더 끼우느냐 마느냐,
이걸로 차이가 바뀌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렇죠. 굉장히 단순해진다. 배터리 가격만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현재 자동차보다 훨씬 싸게 쉽게 얘기하면 3,500만 원짜리에 제로백 3초짜리를 여러분이 타실 수도 있다. 향후에는. 그렇게 될까요? 내가 나중에 한번 태워줄게. 아, 좋습니다. 목 이렇게 목 준비하고 타. 내가 목 확 뒤로 뒤집히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애플카 태워주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애플카 네. 한 1억 될 것 같은데 느낌에. 네. 그리고 오늘 갤럭시 S21 이제 이틀 후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가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네. S21 가격이 99만 9,900원. 그냥 100만 원이죠. 네.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S21 플러스는 120만 원, 21 울트라는 256기가는 145만 원, 512기가는 160만 원. 처음으로 이 5G 플래그십 폰이 100만 원 이하로 출시가 된 겁니다. 네. S20보다는 25만 원 정도 가격을 낮춰서 이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패키지에서는 충전기와 이어폰은 빠졌습니다. 애플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점유율을 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점유율이 20%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폰 12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쵸. 이 인기몰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 경쟁력을 택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이에 따른 이제 판매량은 근데 증가를 분명히 하겠죠. 가격을 25만 원이나 낮췄으니까. 네. 그래서 휴대폰 밸류체인 주가는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기는 5.4%, 옵트론텍은 10%, 캠시스 5%, 파트론 3%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마진은 좀 꺾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밑단으로 소위 말하는 CR이라는 거, 그 코스트 리덕션이야, 네, 리덕션. 리덕션. 그래서 단가 인하를 시키는 그게 내려가긴 하겠죠. 그러나 대수가 워낙 많아지잖아. 네. 그럼 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대수를 1억 대 만들 때보다 1억 2천만 대 만들면 더 많은 걸 납품하기 때문에 밸류 체인은 좋아집니다. 네, 아주 똑똑해 시장이.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 섬유의복이 1등 업종에 뽑혔습니다. 비비안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간대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그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요거는 제외하고 봐도 FNF가 16%, 쌍방울 11%, SJ그룹은 뭐 칸골 만드는 회사인데요. 10% 올랐고 한섬은 6%. 웬일이야. 예, 섬유의복주까지 이제 안 오르는 것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싸죠, 얘들이. 네. 쌉니다. 비비안? 그거 만드는 거잖아. 소금 만드는 건 아닌가요? 아, 그런 표현이 있었구나. 아, 나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게 속옷이구나. 속옷을 만들지. 그렇네. 네, 제가 한번 네.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혀갈 뻔했어. 네. 지금. 네. 그리고 은행은 오늘 2.4% 정도 올랐는데요. 우리금융 3.4%, 하나금융 2.7%, 신한지주 3.3%, 다 2, 3%대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수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내 은행의 이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죠? 돈 못 받는 거, 돈 뗄 거. 돈 떼일 위험이 있는. 돈 뗄 거. 네. 참 그런 돈 뗄 거 이러면 되는데 고정이야 여신 비율. 네. 어렵습니다. 네. 이 이름은 옛날에 교과서에서 보던 건데 뭐 등급이 있잖아요. 고객의 신용 갚을 수 있는 그 부도율에 네. 따라서 뭐 고정 회수, 뭐 추정 손실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 네. 네, 고정 맞아. 이하 세 등급을 합해서 이제 부도율로 분류를 해보면 역사적 저점 수준의 부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분기에는 이제 NIM 순이자 마진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가 2, 3%대로 이어지면서 이 절대 이자 수익은 개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각독의 비밀을 잠시 풀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뭘까요? 왜 제가 은행주를 그렇게 얘기했는지. 할까?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은행주를 추천드렸냐면 말이죠. 안전마진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이미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피해를 보지 않고 안 깨지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깨지지 않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쉬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전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깨질 자리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더 이상 주저앉을 자리가 없어. PER 배수 3.5배. 이게 이 유동성 중에 이게 실합니까?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 건데 다행이네요. 저는 한 연말쯤이나 오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네. 네. 제 얘기 듣고 산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각도기 주가 아니야 이거? 각도기 주가? 그러게요. 각도기가 끌어올린. 거기서 동조하면 어떻게 해? 아 선배 정신 차려 이래야지. 아 진짜. 아 동조하고 그래. 아 나 진짜. 예, 정신 차리세요. 네. 차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인텔이 차세대 GPU를 위탁 생산하기로 결정한 곳이 TSMC 7나노 공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사실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 TSMC인가 했더니 다시 한번 보니까 GPU야. 네, CPU인 줄 알고 깜짝 네, 놀랐죠. CPU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조금 실망할 뻔했는데. 아 이거 뭐야? 막 이랬었는데. 네. 네. 이로써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GPU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칭 DG2라고 불리는 차세대 GPU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네. TSMC에서 생산할지 공식 언급은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PU 얘기입니다. 2023년부터 생산될 CPU는 TSMC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길지 삼성전자에다 맡길지 아직은 발표가 안 됐고요. 네.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21일에 4분기 실적 발표를 인텔이 하거든요. 이때 아마 업체를 선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는 점점 이제 7나노는 어쩔 수 없이 넘긴다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시장 분위기가 이제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인데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6대4 비중으로 TSMC가 높습니다. 네, 냉정하자. 그렇죠. 국뽕에 취하지 말자 우리는. 네. 우린 투자자니까. 그치? 네. 네. 그래서 누가 제가 아무래도, 이 소식을 이제 기다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떨린다. 어려운 거 하지 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네. 인텔이 이제 자체 생산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쓰고 삼성전자나 TSMC에다 맡기면 자체 생산 시설은 놀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까요? 너 나한테 좀 혼나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하다니. 왜 놀아? 거기 바빠서. 노는 거 없어요. 노는 거 없습니다. 노는 네. 거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D램이나 이런 거 보면 300mm 웨이퍼만 있을 줄 알지만 네. 파운드리 공정에 200mm 웨이퍼 8인치 거기도 있어요. 네. 거기 완전 바빠요. 지금 다 완전 바빠요. 인텔도 작년 내내 바빴어요. 그래서 걔네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있잖아요. 서버용으로 라인을 더 구축하고 PC 쪽을 덜 줬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노트북과 이쪽에서 CPU 쇼티지가 났었죠. 이게 더 많이 재온 이쪽이 더 많이 나니까. 네. 그렇군요. 네. 나 사실 어려운 거 질문할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 네. 쉬운 거 물어봐서 고마워. 네. 쉽네. 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예탁금 한번 보니까 1월 11일 기준으로 72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4조 7천억 원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이 돈이 당연히 다 주식 매수로 이어지진 않을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 72조 원의 투자자 예탁금이 증시로 넘어올까에 네. 대해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개인들의 실탄이 아직 35조 정도 남아 있다. 35조 정도는 주식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 75조 중에 절반이나? 좀 많은데. 예, 그래서 여기서 본 논리를 한번 보면요. 네. 개인이 이제 기록적인 물량을 사들였던 2007년에서 2009년 당시에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46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M2 통화량 지표가 767조 원이고 이 통화량 대비 증시에 들어온 자금을 비율을 계산해 보면 6.04%입니다. 760에 46조가 네. 6.04%. 당시 M2 통화량 거기에서 한 6% 정도가 주식 매수가 됐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통화량 대비 이번 증시에 개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작년 증시에 들어온 돈이 59조 3천억 원이고요. 이번 M2가 1,555조 원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들어온 비중을 구해보면 3.81%. 더 낮다. 예, 그때는 6%였는데 이번엔 3.81. 그래서 아직 2.23%의 추가이익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이거 수학 잘하던 친구네. 네, 그래서 수학 잘하던 친구야 이거. 예, 요거를 2.23%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조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네. 여러분 이거는 단순 참조만 하세요. 네.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런 계산을 하면 이 논리 마음에 드시나요? 난 수학을 못해서 수학 양이야 양. 난 수학이 목동이었지. 이런 거 까도 되나? 제가 수학의 양이었어요 여러분. 양이요? 수미양가요, 양이요? 수미양가 알아? ABCD로 안 받았어? 수미양가, 예. 양이었어요. 수학 양, 수학 전응화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수학 전응.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 전응화도 가능하다. 근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맞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상황인데
지금 유입이 되니까 시장이 오르잖아요. 네. 지금 요 측면만 봤잖아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지. 들어오니까 시장이 오르지.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오르지. 그렇죠. 저도 그걸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고. 자, 근데 반면에 시장이 오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쵸? 네. 야, 이제부터 얘가 닭인지 얘가 달걀인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네. 지금.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시장이 떨어지면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올 수 있겠죠. 안 들어와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느냐, 아니면 부러움에 괴로워하느냐. 이 두 개의 갈래길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없어. 만약 장이 빠바바바박 200포인트 갑자기 빠지잖아, 돈 안 들어옵니다. 돈 안 들어와요. 거기서 한 25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잖아, 돈 빠져나가요. 네, 썰물 빠져나갈 거야. 그럼 그 돈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 사람들이 인버스에 관심 있는 중에는 안 그럴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심리법칙으로. 결국 모두가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끝이 날 것이다라는 생각. 돈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끝나기 때문에, 들어올 만큼 들어오고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언제가 끝일지 몰라요. 그래서 고점을 잡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꺾여지면 꺾여졌구나 하고 그때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끝낼 거냐, 장렬하게 전사를 끝까지 할 거냐, 지수와 함께.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여기서 그냥 남 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지. 근데 둘 다 괜찮은 방법이야. 왜냐면 제일 나쁜 게 이거죠. 만약 여기서 현금화를 상당히 많이 해. 한 반반까지 했어. 네. 반반까지 현금화를 했는데 올라가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마지막에 이 돈을 다시 쏟아 부어. 그럼 그때가 어딜까? 절벽 직전이지. 네.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예 그럴 거면 가다가 죽으면 돼. 그냥 한 10%, 20%, 30%는 상관없잖아요. 현금 그 정도 비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스몰 사이클에서도 적응할 수 있으니 그건 괜찮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몰라. 지금 장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 지금 다 뻥쟁이야. 왜? 이거 전대미문의 그다음에 전인미답의 길이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 가본 길 가는 거라서 네. 누구도 장담 못하고 과거에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적용됐구나, 이것밖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몰라, 절대. 그래서 그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거의 안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네. 선물 옵션 만기는 아니고요.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융투자에서 8천억 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정인지연구원에 따르면 미니 선물에서 금융투자는 12월물 만기 후에 2만 578계약 순매도를 했다고 하고요. 금액 기준으로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매물 출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12월 만기 후에 금융투자의 주식 선물 누적 순매도가 4,460억 원이라서 이 정도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존재해서 미니 선물과 주식 선물을 합하면 약 8천억 원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 매도, 현물 매수를 또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죠. 네. 현물을 다시 패대기 치고 나갔던 선물을 환매수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일 뭐 종가 기준으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뭐 종가 기준으로 금융투자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하락폭이 뭐 커진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수 기회로 삼으면은 요즘은 좋았던 그랬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랬죠. 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한번 언급은 해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을 했던 게 종목별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누적 순매수 금액이 큰 종목들은 해지 물량으로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고 순매도 금액이 큰 종목들은 매도세 유입이 가능한데 일평균 거래량의 50% 이상의 충격이 예상되는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 LG유플러스, 이마트 거래 많이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고 하고요. SK텔레콤, 롯데쇼핑,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변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싼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주식 중에서 싼 게 저는 보이네요. 자,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죄송해요. 아니, 네, 다음 여기 주부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서 그래. 요 기업 중에서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웃는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이 거리두기 조정안이 16일 토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손영래 사고수습본부 반장님이 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 네. 헬스장 등의 이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의 집합 금지 업종은 일괄 영업 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차 유행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물론 12월부터 이번 주말까지 6주째 예, 집합 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업종에 대한 그럼요. 불만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400에서 500명대 이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고 하고요.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뭐 더 연장할 것이다. 2주를 또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저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옛날에 밥 얻어먹은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밥 사주셔야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 많이 확진자 내려가고 수가 많이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두기도 토요일 발표될 수치가 좀 단계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언제 우리 비치 파라솔 끼고 방송하냐? 막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셀카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언제 한 번 해보냐? 아, 그러게요. 이거 바닷가예요. 봐보세요. 막 이러면서 참. 네, 저희가 해외 방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죠. 잘 하십시오. 잘 조심하도록 하시죠. 네, 네. 다 같이 조심해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위가 이제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다시 영상의 기온도 이제 사실 나오는데 나 오늘 내복 입고 왔다 벗었잖아. 아 미리 확인을 안 하셨군요. 아침에 저희 동네는 추워요 여전히. 아 그래요? 우린 영하 28도, 24도까지 내려갔어. 맞다. 24도까지도 내려갔던 동네. 영하 24도요? 네. 한창 추울 때. 엄청난 동네네요. 우리보다 더 추운 데는 철원이 있죠. 우리 철원보단 양호해. 네. 네, 그러면 내일도 내복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벗어야 되나 또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